앞으로는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일반적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할 건데, 등비수열하면 그런 공비가 있어야겠죠. 공비 R이라고 하면 그 R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 같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나눠볼 거예요. 1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지금 한번 볼게요. 1 플러스 h를 r이라고 두고 h는 양수라고 두면 r은 1보다 큰 수가 되겠죠. 네, 이건 일반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네, 이렇게 1 플러스 h라고 나타냈을 때 1 플러스 h의 n제곱은 우리 앞에서 이항정리, 작년에 배운 이항정리 기억나시나요? 네, 사실 이 증명이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러분 결과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 네, 그래도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이 부등호가 왜 성립하는지 잠깐 볼게요. 1 플러스 h의 n제곱은 우리 앞에서 이항 정리할 때 nc0, h의 0제곱, nc1, h의 1제곱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nc2, h의 제곱, 네. 1은 어차피 제곱을 해도 1이기 때문에 따로 쓰지 않았고요. 플러스 NCN, H의 N제곱. 예, 여기서 H는 0보다 큰 수라고 했고요. 근데 얘네들은 그럼 여러분 1 플러스 N 곱하기 H 플러스 2분의 N, N-1 h제곱 이런 식으로 땡땡땡 h의 n제곱 가겠죠. 근데 양수 부분은 지금 다 0보다 큰 양수 부분은 당연히 1 플러스 nh 플러스 0보다는 크겠죠. 네, 됐나요? 따라서 앞에서 저 부등식 1 플러스 h의 n제곱 은 1 플러스 NH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해요. 그러면 1 플러스 NH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보다 컸던 1 플러스 H의 N제곱도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죠. 네. 다시 얘기해보면 그럼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이 식 자체도 무한대로 발산을 하니까 얘보다 컸던 이 식도 무한대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비 R이 1일 때예요. 근데 R이 1이면 모든 항이 다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1로 극한값이 1이다라는 거. 네, 그 다음은 이번에는 이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3번, 4번이 중요한데요. 세 번째로 마이너스 1과 R이 0인 경우는 리미트 R의 n제곱이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이 될 것이고요. R이 0이 아닌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오면 R분의 1이라고 바꿔줄 수 있고 절대값을 붙였을 때는 1보다 그러면 R분의 1이 절대값 붙인 게 1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앞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R이 1보다 크면은 발산한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1보다 큰 R 절대값 R분의 1이 n제곱을 해주면 얘는 극한값이 어떻게 될까요? 극한값이 그러면 얘는 무한대로 되겠죠. 1보다 큰 공비를 거듭 제곱을 해주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거 했고요. 근데 분모에 왔던 식이 분모 분의 1 이렇게 했는데 얘가 무한대로 됐다는 건 그 분모에만 있는 거는 그러면 무한대분의 1로 생각을 해주면 얘는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리미트 R의 n제곱은 0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예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 이런 애들이요. 근데 이때는 그럼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수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니까 얘는 진동하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네, 반복이 되는 수열이니까 얘는 진동을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R이 마이너스 1보다 또 작은 수들이 오게 되면 네, 이때는 절대값 R로 생각을 했을 때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 R에 n제곱을 해주면 역시 얘도 무한대가 되죠. 그러면 얘는 부호가 계속 풀마로 바뀌면서 네, 수들이 계속 교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1, 마이너스 이런 게 반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커지는 애들.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9, 뭐 플러스 27 네, 이런 식으로 네, 부호가 바뀌면서 점점 수들이 절대값이 커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네, 진동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우리가 진동한다 혹은 진동 발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정리하기에 나온 1, 2, 3, 4번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별표를 쳐놓고 특히 뭐가 중요할까요? 네, 요 3번, 4번 네, 중요하겠죠. 근데 3번이 가장 수렴하는데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뒤에서 우리 급수할 때 또 나오기 때문에 네, 1, 2번, 4번 다 중요하지만 특히 3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기를 보면요. 보기 1번 리미트 3의 n제곱 얘는 뭐예요? 극한값. 그쵸? 얘는 무한대로 발산. 그다음 두 번째 3분의 1의 n제곱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R이 오는 경우죠. 아까 별표 동그라미 쳤던 부분 얘는 0이 되겠죠. 세 번째는 역시 세 번째 경우 0이 되고요. 네 번째는 우리 이렇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네, 거듭 제곱했을 때 값이 존재하지 않고 진동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발산, 진동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문제 1번을 보시면요. 얘는 요 R 자리가 1보다 어떤 수죠? 큰 수죠. 네, R이 10분의 11이면 R은 1보다 크므로 네, 우리 앞에서 정리한 거에 따라서 리미트 R의 n제곱인 네, 리미트 10분의 11제곱에 11을 n제곱에 리미트 R의 n제곱은 네, 리미트 10분의 11의 거듭 n제곱인데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죠.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얘는 R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죠. 네, R은 0이 아닌 이러면 우리 앞에서 리미트 R의 n제곱이 뭐라는 거를 배웠어요? 0이요. 그죠? 네, 따라서 네, 리미트 마이너스 9분의 4의 n제곱. 여기서 그러면 R이 네, 마이너스 9분의 4인 경우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0이 되더라. n이 무한대로 갈 때. 매우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네, 바로 답을 유도하는 식으로 썼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2번을 볼게요. 2번에서는 지금 약간 복잡한 형태로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요, 일단 n제곱을 잘 보시고 n제곱으로 표현이 다 되어 있다면 밑에 오는 수가 제일 큰 수. 네, n제곱 바로 밑에 오는 그 밑이라고 우리 배웠죠? 그 밑의 절대값이 제일 큰 수로 나눠줄 거예요. 그럼 이번에 1번을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밑이 제일 큰 수가 2, 마이너스 3, 5 중에 5가 되겠죠. 네, 그래서 5의 n제곱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요. 얘는 네, 5의
n제곱분의 2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5의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1이죠. 분의 5의 n제곱분의 마이너스 3의 n제곱이에요. 근데 우리 앞에서 5분의 2, 5분의 3 이런 애들은 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다시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5분의 2의 n제곱 곱하기 2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5분의 3의 n제곱인데 얘는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건 그냥 우리끼리의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얘는 단순 계산이라서 객관식으로 생각하고 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0으로 가죠. 그러면 0 플러스 1분의 0이죠. 분모는 1이고 분다가 0이니까 얘는 0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요. 2번도 지금 n은 다 거듭제곱이 똑같이 n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밑에 오는 수가 2하고 3이 있네요. 그러면 3으로 나눠줘 봅시다. 3으로 나눠주면 1 플러스 3분의 2의 n제곱 곱하기 5. 자, 지금 좀 계산을 한 단계 건너뛰었어요. 2 빼기 3분의 2의 n제곱과 같으니까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 있는 3분의 2의 n제곱은 0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1 플러스 0이 되고요. 분자에 있는 3분의 2의 n제곱도 0이 되니까 2 마이너스 0, 즉 1분의 2니까 2가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나 2번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좀 귀찮더라도 나중에 틀리지 않기 위해서 좀 이렇게 3의 n제곱으로 표현을 나눠주는 표현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지금 드디어 n이 아닌 2n제곱이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2n제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3의 n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의 n제곱이죠. 그럼 4의 n제곱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이번에는 제일 밑에서 제일 큰 수 5로 나눠주면은, 그러니까 5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얘는 5분의 3 n제곱 더하기 5분의 4 n제곱 분의 1 빼기 5분의 3의 n제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얘 어떻게 돼요? 얘는 극한 보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0이 되는데 분모가 어떻게 되죠? 분모가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때는 무한대. 그러니까 이미 분자는 어떤 상수 1로 수렴을 하는데 이 분모가 0으로 수렴을 한다는 거는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서요. 5의 얘도 합타 공식을 이용을 해서 분자 분모에 5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을 해줘요. 그러면 얘는 5의 2n제곱 빼기 4의 2n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분자 분모에 똑같이 이번에는 뭐로 나눠볼까요? 밑이 제일 큰 거 25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25분의 5의 n제곱 더하기 25분의 4의 n제곱. 지금 분모는 다 어디로 수렴하는 거 보여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쵸. 0으로 수렴하는 거 보이죠? 다음 얘는 분자는 1 빼기 25분의 16의 n제곱이 돼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다 0으로 수렴을 하는데 분모에 0으로만 수렴을 하죠. 분자는 1이 되지만. 그럼 이때는 얘는 0분의 1 꼴이 돼버리니까 여기서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되죠.
네, 다음은 문제 3번으로 넘어올게요. 문제 3번에 1번을 보면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네요. 네, 숫자가 아니라 R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R이, 네, 우리 공비는 기준을 정리할 때 1로 기준을 세워줬죠. 그럼 R이 1인 경우부터 한번 봅시다. R이 1일 때는 1 플러스 1분의, 네, 거듭 제곱을 아무리 해줘도 다 1이죠. 그럼 얘는 1이죠. 따라서 요거 따라서 리미트 요거 AN이라고 둘게요, 여러분. 네, 표현이 너무 많아지니까 네, 리미트 AN은 이때는 1이 되고요. 두 번째, 네, 이번에는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 한번 볼까요? R이 마이너스 1이면요.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2n제곱 분의 네, 마이너스 1의 2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2n은 짝수죠. 짝수 제곱을 하면 다 양수가 나오니까 부호가 양수가 나오니까 얘는 1 플러스 1이 되고 분의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요. 근데 분자에서 0이 돼버렸으니 얘는 0. 따라서 이때는 리미트 AN이 0이 되죠. 자, 그 다음을 어떻게 나눠볼 거냐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로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뭘 아냐면 절대값 R의 n제곱도 0이 되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2n제곱인데 그냥 R이 1보다 작기 때문에 R의 제곱도 1보다 작아지죠. 네, 그러니 얘는 2n제곱이 와도 괜찮아요. 얘는 2n제곱이 네, 극한을 해주면 0이 되더라. 네, 그럼 요거를 이용을 해서 리미트 네, 이 상태로 봤을 때 바로 보이죠? 네, 1 플러스 0분의 0 플러스 R 되는 거 보이세요? 그럼 얘는 1분의 R이니까 R이 답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리미트 AN이 R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떤 경우로 세워주면 좋을까요? 네, 절대값 R이 이번에 1보다 클 때로 세워주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네, 리미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절대값 R의 n제곱이 무한대인 걸 알아요. 그러면 R의 제곱도 1보다 크니까 2n제곱을 해줘도 무한대가 되죠. 그리고 얘는 그럼 이걸 이용을 하면 우리 분자 분모를 R의 2n제곱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R의 2n제곱 분의 1 더하기 1 분의 1 더하기 R의 2n제곱 분의 R 이렇게 되죠? n이 근데 무한대로 가면요. 이 분자 분모에 있는 R의 2n제곱 분의 1, 이 분수 형태가 다 뭐가 돼요? 0, 0이 되죠. 그래서 얘는 답이 1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면 네, R이 1로 되어 있을 때는 극한값이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면 극한값은 0이 되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오면 네, 이때는 R이 되고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극한값이 1이 되더라. 네,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면 되는데요. 얘는 수열 BN이라고 놔볼까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풀이는 역시 처음에는 R을 1로 놔주면 R이 1일 때는 BN이 1 플러스 2 플러스 1분의 2가 되죠. 그러면 얘는 3분의 2가 되니까 따라서 리미트 BN은 3분의 2이다. 다음 두 번째로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보면 이때는 리미트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네, 짝수 제곱 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얘는 지금 짝수 제곱이 아니네요.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요. 리미트 일단 분모는 2 더하기 1로 3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자가 문제네. 그죠?
네, 얘는 이렇게 되면 3분의 2가 풀마풀마로 계속 반복이 되는 형태가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B에는 진동한다라고 하면 돼요. 세 번째, 네, 이번에는 절대값 R을 1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보면 리미트 2 플러스 아래 2n제곱이 있고 위에는 아래 n제곱이 있으니까 아래 2n제곱으로 나눠줘야 더하기 1분의 얘 아니죠, 여러분. 네, 이럴 때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 R의 n제곱은 0이 되죠. 근데 절대값 씌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네, R의 n제곱이 이미 0이 돼버리니까 리미트 2 플러스 0분의 0이 돼서 얘는 0이죠. 따라서 리미트 B에는 0이네요. 네, 그다음 네 번째로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는 리미트 아래 2n제곱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아래 2n제곱으로 나눠주면요. R의 2n제곱분의 2 더하기 1 분의 얘는 2 곱하기 R의 2n제곱분의 R이니까 R분의 1이 남죠. 그럼 R분의 1의 n제곱이고 얘는 어디로 가죠? 0으로 그럼 수렴을 하겠네요. 네, 따라서 리미트 Bn은 0이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탕이 탐구 문제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유명한 시어피스키 삼각형이다. 네, 저 이렇게 반복되는 무늬를 이용해서 우리는 수학에서는 정말 많이 활용이 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등비급수의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요. 우리 한번 볼게요. 얘는요, 간단히 기납적으로 정의하기와 수렴 발산 정도만 보는 문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한번 풀어보자고요. 첫 번째로 두 수열을 기납적으로 정의하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수열 A에는 뭐라고 했냐면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게 AN이고요. 그다음 넓이의 길이를 구하는 게 BN이에요.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보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중점을 연결한 거니까 중점부터 꼭지점까지의 길이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요 작은 삼각형 하나, 첫 번째로 나오는 요 작은 삼각형 하나는 둘레가 어떻게 돼요? 왼쪽에다가 써볼게요. 네, 첫 번째로 나오는 작은 색칠된 삼각형 하나짜리의 둘레는 우리 둘레와 넓이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넓이. 일단 둘레는 A1이 둘레의 첫 번째 둘레죠. 근데 얘는 지금 작은 삼각형 하나는 2분의 1이 한 변의 길이니까 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밑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있어요. 어쨌든 2분의 1이 그럼 3개가 있고 총 요 노란 애가 하나, 둘, 3개가 반복이 되게 하라는 거니까 계산을 요렇게 2분의 1이 3개 있는데 세 변이라서 3개인데 삼각형이 3개라서 또 3번. 요렇게.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얘는 또 반의 반이 됐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의 제곱이 되죠. 4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요. 근데 그럼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요 조그만 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하나, 둘, 셋, 3개가 모였어요. 근데 이 삼각형이 몇 개가 생기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곱하기 3만큼이 또 생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삼각형의 둘레의 합은 2분의 1의 제곱이 처음에 있던 거 3 곱하기 3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요거의 제곱이 3 곱하기 3만큼 있었던 게 하나, 둘, 셋, 3번 또 반복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세 번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요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까지가 지금 제가 표현한 요 부분이죠. 근데 요 세 개의 삼각형이 밑에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요 하나,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곱하기 3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네, 그러면 A1은 이거고요. A2는 이거예요. 우리 두 개만 가지고도 규칙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AN 플러스 1이라는 애는 앞에 거, 그 전 단계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되죠? 2분의 1을 곱해주고, 왜냐면 한 변이 그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근데 그게 3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곱하기 3을 또 해주면 되죠. 됐나요? 맞죠,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넓이를 한번 볼게요. B1. 첫 번째 넓이는 우리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정삼각형.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x제곱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요거 이용을 할 거예요. 넓이 B1은요. 첫 번째로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2분의 1의 제곱. 근데 이게 3개 있죠? 곱하기 3. 네, B2는 4분의 루트 3. 네, 한 변의 길이가 이번에 또 절반이 됐잖아요. 2분의 1의 제곱의 제곱이 됐죠. 그럼 4제곱이죠. 얘가 3개 있는데 역시 또 요 3개짜리가 밑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2개가 더 반복이 되니까 얘도 3을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규칙이 반복이 되면요. bn 플러스 1은 bn의 그 전 단계의 거에 길이가 2분의 1배가 되면서 네, 넓이라서 제곱을 또 해줬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이 됐고요. 그다음 곱하기 네, 이게 3개씩 계속 3배씩 늘어나니까 네, 3 이렇게 해주면 귀납적으로 정리한 거 다시 써볼게요. 2분의 3 AN이 되고요. 네, 단계적으로 그다음 BN 플러스 1은 4분의 3 BN이 되죠. 그러면 AN은 그럼 여러분 수렴 발산이 어떻게 돼요? AN은 얘는 공비가 2분의 3인 등비수열이고요. B에는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수열이죠. 그러니까 A에는 발산하죠. 네, 공비가 1보다 크니까요. 근데 B에는 어떻게 돼요? 네,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수렴해요. 심지어 어디로 수렴해요? 네, 어디로 수렴하는지는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